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KBG고요. KBG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G에 대한 사업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부문을 보게 된다면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고 품목은 실란 모노머와 실리콘 레진 폴리머, 실리콘 융합 소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리콘을 이용한 소재 같은 경우의 장점을 살펴보게 된다면 장점으로는 내열성이나 내한성이나 어떤 절연성, 발수성 등에 대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건축 소재, 전자재료, 항공 소재 등에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전자재료에서 어디에 쓰냐라고 보게 된다면 대표적으로는 LED 봉지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LED 봉지재 같은 경우는 LED 칩을 보호하고 외부로 빛을 투과시키는 기능을 하는 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LED 봉지재를 붙일 때 에폭시나 실리콘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실리콘이 조금 더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축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각종 부재 간의 접합부나 조인트에 충전해 가지고 이음매 방수 기능성을 부여해 가지고 유리 등을 고정시키거나, 그리고 또 변성 실라등 같은 경우는 이런 실란트에 대한 특성이 실란트가 공기 중과 수분이 반응하게 된다면 경화가 돼가지고 창틀 계보 수용이나 어떤 콘크리트 크랙 보수용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KBG에 대한 이런 실람 모노머와 실리콘 융합 소재는 건축 소재와 전자재료뿐만 아니라 이런 전기차 소재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기차 소재에는 어떻게 쓰일 수 있냐라고 보게 된다면 일단 전기 자동차용 케이블이나 커넥터용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성이나 절연성이나 이 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필요하고 또 안정하고 안전적인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죠. 근데 이때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게 된다면 더 물리적, 기계적 절연 특성을 결합하게 돼가지고 안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소재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과 어떤 ECU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KBG가 이슈가 나왔을 때 전기차에 대해서 떴던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띄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배터리와 KBG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일단 이제 정부가 이제 국내 핵심 광물 및 소재까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2030년도까지 13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결국 이런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기 위한 거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출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또 최근에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나 어떤 중국에 대한 흑연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광물에 대한 광물 공급망에 대한 자립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공급망 자립화는 자립화인데 왜 흑연 대신 실리콘이 뜨고 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일단 이제 2차 전지의 간략한 구조는 이거죠. 여기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여기 분리막이 있고 충전을 할 때 이 음극에 양극에서 흘러온 리튬이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리튬을 많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충전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데 기존에 쓰였던 흑연 같은 경우는 탄소 6개당 리튬 1개밖에 저장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음극 활물질의 밀도를 조금 높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음극 활물질 밀도를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극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음극에 기존의 흑연이 아니라 이런 실리콘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실리콘은 실리콘 원자 한 개당 리튬이온 4.4개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음극 활물질 밀도를 높여서 추가적인 양극재를 더 넣게 돼서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리콘 같은 소재 같은 경우는 보통 100% 이제 수입에 의존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성 중간 소재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한 KBG가 주목을 받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KBG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에 어떤 전체 매출 80% 정도를 다우나, 바커나, KCC나 엔캠, LG화학 등 세계 5대 실리콘 메이저 기업에 공급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흑연 음극재보다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이에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을 때 이런 실리콘 중간 소재를 만들고 있는 KBG가 조금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제 이런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KBG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전자재료나 어떤 건축 소재에 해당하는 실리콘 소재를 만들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조금 더 활발히 연구가 되게 되면은 이 실리콘 중간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KBG가 조금 더 나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KBG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KBG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G에 대한 주가는 이제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가격이 바로 이제 8,000원 부근 조금 아래인 한 7,000원, 한 7,600원, 7,700원 부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었지만은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이제 이런 한 8,000, 이제 8,900원 부근들은 이제 매물대로 작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KBG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는 이런 저점 부근이 이런 7,500원 부근들을 잘 지켜주면서 8,900원 부근을 뚫어주는 양봉이 나오고 어떤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더라도 8,000원 윗부분은 조금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12,000원 부근까지도 이제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 같은 부분은 이런 8,000원 부근에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7,000원 부근에 이탈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KBG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7,500원 부근들을 지켜줬고 지속적으로 9,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이 윗부분을 깨주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적인 조정이 나와도 8,000원 부근들은 지켜주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뭐 12,000원 부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가격적인 조정이 왔을 때 최종적으로 7,000원 부근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KBG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